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출산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이 출산율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올해 1월 구인 배수였습니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0.28개였대요.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IMF 때인 1999년 1월 0.23 이후에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이제 IMF 수준으로 온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2009년 1월에 0.29였어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을 보면 작년 1월달 같은 경우 0.46이었거든요. 이게 42.7%가 감소해가지고 0.28을 기록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997년부터 통계가 작성이 되었는데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폭으로 안 줄었는데 지금 서비스업 일자리가 지금 많이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도소매 이쪽이 지금 감소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자들이 일자리가 많은 데죠. 그러니까 요즘 이자들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월 같은 경우는 1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오는 달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0.28은 너무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데 이 정도 수치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초입 국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본게임은 시작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정도면 본게임이 시작된다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은 일본처럼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취업 빙하기 때 한국처럼 이상한 여성 할당제 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녀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불안했지만 일녀들 같은 경우는 남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팍 터지게 일자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 할당제를 통해 가지고 불공정하게 여자들이 남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남자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결혼을 생각하고 여자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힘들어야 결혼하려고 해요. 이런 메커니즘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출산 노래를 부르지만 막상 오히려 이자들한테 일자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면 관계없어요. 일자리가 풍부하면 관계없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말도 안 되게 지금 급감했는데 남녀가 팍 터지게 싸우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혼인 감소가 이어지고 출산율이 더욱 때려박는 거예요. 2024년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하긴 할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구인 배수 0.28 소식에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저출산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구인 배율부터 한번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한국보다 구인 배수가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0.49에서 0.68 여기에 거의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진폭이 큽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이후로 0.79 2009년도에 한번 가고요. 2001년도에 0.96이었습니다. 1이면 1대1이잖아요. 1이 넘으면 일자리가 많은 거고 1 밑에면 일자리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구인 배수가 거의 다 1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꾸준하게 일자리가 늘어났고 2023년에는 구인 배수가 2.28까지 기록했어요. 한 사람당 일자리가 2.28개.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2023년에 0.58 나왔습니다. 아마 2023년은 결과가 나오면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도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비교해봤어요. 2024년도 구인 배수 0.58 한국, 일본 2.28입니다. 3.93배 격차가 나요. 그런데
한국의 0.58이라고 해봐야 여기에 80% 이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14%밖에 안 됩니다. OECD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40.9%, 우리나라의 3배 격차가 납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일본이 좋죠. 물론 급여는 한국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 노조 같은 경우는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 고용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노조와 일본 노조가 다른 선택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한데 격차가 너무 나는 거죠. 2023년은 3.93배였지만 최근으로 오면 일본은 일자리가 더 많거든요. 한국은 더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4배 이상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거 부분을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심하죠.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인 PIR 지표를 보면 2023년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20.7, 일본은 11.3이 나옵니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에는 남자 쪽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큽니다. 그로 인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여자들도 늦어집니다. 심지어 상당수의 많은 남자들은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안 그렇죠. 일본은 집을 사서 결혼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전세는 아예 없는 거고. 그러니까 월세로 시작하는 게 보편적이고 월세라고 하더라도 이자들도 오케이 합니다. 심지어 원룸에서도 오케이 많이 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리고 한여와 일녀를 비교하면 이거는 일녀들한테 사실 모욕인데 한여는 표독, 일녀는 쓰시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 비하면 몇 배는 결혼하기 좋고 몇 배는 아이 낳기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2024년도 출산율을 보면 그런데 0.72, 일본은 1.20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본다면 일본이 훨씬 환경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안 낳는 거예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열악한 걸 감안하면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수치를 보면서 일본 네티즌들이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저출산이 심각하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일본이 훨씬 좋아요. 한국은 환경이 안 좋은데도 0.7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만약 왔다면 0.5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아마 0.74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내부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국제결혼 때문에 반등한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저출산이 심각하다. 한국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 한국과 일본을 상대 비교하면.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인데 여성 할당제 등 불공정한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데 남자 여자가 박 터지게 싸우면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더군다나 민간 기업에 대해서 여성 할당제를 하는 거는 제가 챗PT한테 답변 듣기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데가 없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민간 기업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대해서도 할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이거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공멸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